이제 2022년도도 마무리가 돼가고 있어. 벌써 12월이야. 자, 12월은 우리 아이들 공부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달인데 바로 올 한 해 우리 아이들이 받은 사교육을 총 점검해야 되는 교육적으로 매우 중요한 달이야. 그치. 자, 우선 첫 번째 하셔야 되는 일들이 바로 사교육을 리스트업 하는 그렇지. 거지. 네, 한 해 동안 우리 아이들이 공부한 사교육. 근데 사교육이 뭐가 있지? 일단은 가장 대표적인 게 학원도 있을 거고, 그리고 학습지, 뭐 태블릿 같은 거 할 수도 있고, 문제집, 뭐 기타 등등, 뭐 인강 이런 것들이잖아. 그렇지. 뭐 앱도 있을 거고,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공부를 다 한번 총 결산하신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텐데, 일단 한번 적어보면서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들도 있지만 중간에 하다 그만둔 것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. 그치. 그것조차도 마찬가지로 다 리스트업을 해서 우리 한 해 동안 우리 아이가 어떤 공부를 했는지를 일단 파악해보는 거지. 그치. 그리고 처음에 그걸 시켰을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어서 시키셨을 거 아니야.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뭐 아이가 적응을 못했을 수도 있고, 뭐가 생각보다 좋지 않았을 수도 있고,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처음에 기대와는 달라진 모습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야. 그렇지. 그렇기 때문에 각 사교육 내용과 관련해서 처음에 보냈을 때 사실 이게 처음에 보냈을 때는 어쨌든 보내든 뭐 사주시든 가입을 시켜주시든 뭔가 기대감이 있었을 테고 사실 이유가 있었을 거거든. 맞아. 그래서 이제 그거를 다시 한번 좀 떠올려 보시면서 예를 들면 학원이었다 그러면 학원을 처음 보낼 때 이게 부족해서 보냈는데 그게 과연 보충이 됐는지. 그렇지. 그럼 지금 상황에서 과연 처음에 보냈을 때 그 기대를 어느 정도는 성취를 했는지에 대해서 좀 봐야 되는데 이게 문제가 항상 그렇지. 뭐 어떤 프로그램이 됐든 뭐 학원 말고도 여러 가지 어떤 사교육과 관련해서는 처음에는 약간 좀 기대감도 있고 약간 환상까지는 아니어도 그렇지. 그런 어떤 좀 그런 기대를 크게 갖고 시작을 하시는데 막상 시작을 해놓고 오히려 그때부터 신경을 안 쓰시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관성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. 그러니까 처음에 선택할 때는 되게 좀 까다로우시지만 지나가면서는 그냥 확인도 잘 않고 맞아. 그냥 뭐 사실 믿는다라는 표현이 들어가지만 사실 진짜 믿음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. 그렇지? 오히려 과정을 좀 들여다보고 아이가 잘 적응하고 있는지 효율적으로 공부하고 있는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 이 교육을 시켰을 그때와 지금의 상황을 한번 그러려면 지금의 상황을 좀 파악을 해야 되잖아. 그렇지. 어떻게 파악을 할 수가 있을까? 일단 나는 문제집으로 먼저 얘기를 좀 해보고 싶거든. 수학 같은 경우에는 애들이 한 학기 동안 푸는 문제집을 적게는 2권 정도부터 시작해서 많게는 막 3, 4권까지 풀으시는 분들이 있어. 근데 문제집도 내가 추천을 여러 번 드리지만 나 말고도 각종 이제 주변에서도 이렇게 추천해 주시는 게 많아서 다 좋아 보이거든. 그럼 다 사주셨을 거야. 근데 과연 아이들이 그거를 각각 제대로 풀고 있는지 파악을 해보셔야 돼. 그래서 아까 전에 리스트업 할 때처럼 이렇게 쫙 늘어놓고 얼마나 완성도 있게 문제집을 풀었는지, 푼 거 플러스 채점은 얼마나 제대로 되었고 오답은 또 얼마나 제대로 했는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봐주실 필요가 있어. 맞아. 사실은 사놓고 안 하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맞아. 첫 번째 스텝은 정말 하긴 했는가를 파악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. 뭐 온라인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공부 이력이라는 게 거의 대부분 갖춰져 있기 때문에 들어가서 한번 쭉 빈 구멍들이 없는지를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사실 학원 같은 경우에도 매번 정기적인 뭐 테스트가 있을 수도 있고 피드백이 오는 학원도 그치, 있고 교재가 있고 피드백이 없는 학원은 거의 없을 테니까 그런 부분들 매달 뭐 이렇게 오거나 혹은 어떤 특정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한다 그러면 한번 쭉 한번 그때는 이제 이렇구나라고 보셨겠지만 이제 1년치를 한번 큰 맥락에서 트래킹을 해보시는 거지. 그렇지. 그래서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 성장을 했다. 코멘트가 있을 거고 또 과제라던가 뭐 출석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좀 훑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거고 맞아. 영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다양한 영역들이 또 분명히 또 있었을 거고 아마 뭐 문제집을 사주셨던 학원을 보내셨던 그 기대와 관련해서 필요한 영역의 공부를 어느 정도
하고 있었나, 또 되어 있나, 성취도가 어떻게 변했는가를 한번 이제 여러 가지로 보시면 좋을 텐데 말씀드린 것처럼 또 하나가 이제 독서와 관련해서도 사실 그래서 늘상 말씀을 드리는 게 사실 독서가 가장 추적이 잘 안 돼. 아이는 읽었다고는 하는데 정말 읽었는지 파악하기가 쉽지는 않지. 그리고 읽었는 것조차 사실 기억을 못 해. 그치. 왜냐하면 책이 뭐 이렇게 딱 꽂혀져 있으면 좋지만 또 그런 것도 아니고 소설을 보는 것도 아니고. 빌려보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간단하게라도 독서 포트폴리오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사실 그거거든. 그래서 뭐 종이로도 있으면 좋고 근데 요새는 또 종이조차도 많이 분실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네이버 밴드 앱을 이런 것들을 활용해가지고 우리 아이 독서 포트폴리오를 밴드를 하나 파셔가지고 그 안에서 책을 읽었으면 뭐 거창하게도 아니고 그냥 책을 읽은 책을만 이렇게 올려놔도 그치, 리스트라도. 그런 리스트만 최소한 올려놔도 한 해 동안 이런 책들을 봤구나를 알 수가 있고 맞아. 또 하나는 조금 더 그래서 플러스 알파를 하자면 책 내용과 더불어서 아이의 진짜 한 줄, 두 줄과 관련된 감상. 자, 그렇게 이제 파악이 됐다면 이제 계획이 조금 큰 틀에서 나와야 될 시점이잖아. 대부분은 이제 새해가 시작이 되면 늦으시면 3월부터 계획을 짜시는 경우도 너무 있고 늦지. 2월이나 이렇게 생각하시지 1, 2월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내년도 계획의 시작은 12월 달에 세우셔야 겨울방학을 제대로 보낼 수 있다라는 게 핵심이거든. 뭐 문제집도 그렇고 사실 학원 보내시는 것도 사실 새 학년이 올라가는 게 중요 타이밍이 아니라 겨울방학부터 사실은 시작이 돼야 되기 때문에 12월 달에 아이들의 올 한 해 좀 결산을 하고 난 다음에 부족한 부분들이 있고 여기서 더해서 이제 한 학년이 올라가니까 내년에 필요한 공부가 분명히 있을 거거든. 맞아. 그러니까 올 한 해 사교육을 한번 결산해 보고 그 다음에 내년 한 학년 이제 올라갔을 때 필요한 공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공부 계획을 짜주셔야 되고 그리고 우리 학부모님들께서는 우리 아이한테 필요한 게 뭔가 뭐 학원이 좀 필요하다 그러면 학원을 좀 알아보셔서 보내는 거 뭐 과외도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공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을 또 서포트를 해주실 수가 있는 거는 거기서부터 출발한다라는 거거든. 수학 같은 경우에는 일단 문제풀이가 기본적으로 되기 때문에 문제집이 되게 중요하잖아. 그래서 문제집을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아까 전에 내가 올해 문제집들을 한번 검토해보자라고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항상 문제집을 선정하기 전에는 기본적인 문제집 되게 중요하거든. 교과 문제집이라고 해서 그 학기에 배우는 교과 문제집을 기반으로 우리 아이가 부족한 영역의 문제집들을 추가하시는 게 원칙이야. 그럼 작년에도 분명히 그렇게 하셨을 거란 말이야. 근데 그 중에서 아이가 연산이 부족해서 연산을 시켰고 도형이 부족해서 도형을 시켰는데 두 개 다 한 학기 동안 1년 동안 열심히 훈련을 시켜서 이제는 좀 괜찮아졌다. 그럼 다음 학기 때는 그 문제집을 빼도 돼. 이런 식으로 부족했던 부분을 보충하셨던 거가 어떻게 회복이 됐는지를 파악하시고 나머지를 내년 계획에 추가를 계속 할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하시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 문제집은 자기 수준에 맞는 문제집을 푸는 게 중요하잖아. 근데 올해 만약에 뭐 A 레벨의 문제집을 풀어서 충분히 소화가 됐다. 나는 항상 다음 문제집으로 넘어갈 때 90% 이상의 완성도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90% 이상의 그 문제집을 소화했다면 다음 연도에 또 똑같은 문제집으로 하지 않아도 돼. 한 단계 높은 문제집도 시작하는 경우도 아이들이 의외로 적응을 잘할 수도 있거든. 그래서 문제집 레벨을 결정하는 것도 작년 문제집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어느 정도 완성도를 보였는지 이런 걸 파악하고서 수정을 하시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이제 보통 초등학교 수학에서 중요한 거는 3학년, 5학년이기 때문에 이때 우리 아이들이 공부 시간이 조금 더 늘어나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. 그래서 겨울방학이 이제 학기를 시작하기 전에 그 완충 시기로서 아이들이 그 완충 시기 동안에 시간을 늘려도 충분히 적응할 수 있는지를 조금 가늠해 보시는 그런 시간으로 쓰시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. 영어 같은 경우는 이제 올 한 해 부족했던 거를 좀 캐치하시고 플러스 이제 내년 한 학년 이제 높아지면서 새롭게 공부를 하거나 혹은 이제 강화해야 되는 영역들이 이제 있잖아.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저학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닉스를 할 때가 됐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어떻게 공부하는지 가장 효율적일까에 대한 그런 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뭐 초등학교 한 2학년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과서를 배우니까 미리 교과서 내용도 한번 들여다보는 거
그 다음에 이제 뭐 3학년쯤 됐다 그러면 이제 어휘학습을 이제 슬슬 이제 시동을 걸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쓰는 공부, 단어부터 시작해서 쓰는 거 연습을 뭐 한다든지, 이제 더 고학년으로 갈수록 이제 리딩에 대해서 좀 더 좀 많이 읽어야 되고, 또 특히 5, 6학년 이제 아예 고학년으로 올라가면 문법학습, 구문학습은 어떻게 할 건지, 뭐 라이팅은 또 어떻게 할 건지, 이런 부분을 사실 영어는 학년 그 자체보다 그치. 본인의 영어 학년에 따라서, 영어 수준에 따라서 그 단계들을 잘 또 대비를 해야 되고, 올해 열심히 책을 읽었다면 내년에 똑같은 수준의 책을 똑같이 읽으면 안 되잖아. 그래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돼야 될 때 필요한 것들은 뭘까? 사실 이거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이제 교집합치 때 우리 채널에 특히 학년별로 이렇게 맞아. 로드맵 같은 거 많이 올려드렸지. 공부를 요 시기에는 이런 거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다라는 그런 영상들도 한번 같이 참고하셔가지고 계획을 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자, 이제 정말 시간이 빨리 흘러가서 이제 12월 달이 됐고, 이 12월조차도 사실 순삭될 거 뻔하기 맞아. 때문에 지금부터 이 영상을 계기로 올 한 해 우리 아이가 어떻게 공부해 왔는지 한번 점검을 해 보시고, 올 애가 가기 전에 겨울방학 계획을 세워서 일단 겨울방학부터가 조금 착실하게 채워져야 이제 우리가 내년을 기대할 수 있는 거잖아.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아이들이 4학년 이상이라면 이 공부 계획을 세울 때 아이들 의견도 넣어서 본인이 주도적으로 공부 계획을 좀 세웠다라는 이제 경험도 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치.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자, 한번 그래서 이제 공감 가시는 내용이나 질문이 있으시면 또 댓글로 달아주시면 같이 한번 결산과 내년에 대한 계획을 잘 짜실 수 있게끔 힘을 앞에 봤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올 한 해 여러 가지로 참 정신없이 지나갔는데 항상 유종임이라고 맞아. 끝이 좋으면 또 만사가 좋은 거니까 올 한 해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내년은 좀 더 나아질 수 있게끔 우리 아이들도 우리 부모님들도 우리 어른들도 조금 성장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번 주제를 잡아봤습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서 끝.